반갑습니다. 네.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왜 그랬냐면 지리 모험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교수님들이 당황하셨어요. 저도 확인 차원에서 다른 교수님들과 공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리가 또 여러 가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주셨던 거라서 이제 사실 청구 외의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되게 깊이 있게 가져주셔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느낌이 우리는 노는 게 아니고 같이 일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왜 대체 여러분의 질문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대체 이걸 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흉부 쪽 검사들을 같이 흉부, 특히 또 심장, 흉부와 심장 영상들을 왜 이렇게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흉부에서 심흉부 영상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주로는 심장을 더 많이 공부를 해왔고요. 근데 이제 일은 아주 비중이 흉부가 아주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김문영입니다. 너무 많이 지나서 참 죄송하고요. 요즘 핫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혹시 아시나요? 네네,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흉부외과 강의를 했을 때는 못 알아보나. 요즘 진짜 너무 이슈고 어제 드디어 일반 공개가 됐어요. 푸바오가. 근데 왜 이 친구를 데려왔냐면 이제 이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팬더 가족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정말 슈퍼스타들인데 사실 이 친구들을 이제 인기가 많아져서 다들 관심이 생겼으니까 이제 좀 구분이 가능해요. 얼굴 보고도 그렇죠. 얼굴 보고 이렇게 특징 혹시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이 친구들 보고 구별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하실 수 있는 분? 네, 귀 되게 특징적인 거예요. 뾰족하고. 정답. 정말 훌륭하세요. 정말 잘 찾아주셨어요. 우리 러바오고 아빠고 아이바오고 엄마고 이렇게 푸바오고 첫째 딸이고 루이 후이바오고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러바오랑 보면 이제 귀가 얘는 약간 토끼귀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귀 사이가 멀어요. 여기가 멀고 얘는 미키마우스 귀여가지고 그리고 얼굴이 땡글땡글한데 요 사이 귀 사이가 되게 좁은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푸바오는 그리고 또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콧등이 되게 넓어요. 엄마 콧등이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네들을 이제 푸바오 잘 섞어서 엄마 귀는 엄마 모양인데 요 귀 사이는 넓어요. 엄마랑 이런 데 비해서 귀 사이는 넓은 편이고 근데 얘는 콧등은 또 넓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잔잔자지구레한 것들을 가지고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게다가 이제 난이도가 엄청 심각해졌죠. 이제 쌍둥이가 나왔는데 얘네들은 둘이 같이 안 있으면 진짜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데 막 얘가 뭔가 더 누렇고 작죠. 작은 애가 첫째고 큰 애가 뚱뚱한 애가 후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별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막 자라면 또 달라지고 막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정말 우리 어렵게 구별을 한데 얘네들을 얼굴을 보고 우리가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얘네들 막 뒷모습 보고 구별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자세로 찍힌 사진들을 보면 구별을 못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 일들이 이 친구들을 이제 얼굴만 보고 아주 딱 정자세에서 그 특징들을 잘 잡아주실 수 있게끔 찍어주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 그러면 구별을 못해요. 얘네들이 다 같지도 않고 어떤 거는 같은 애고 막 그러거든요. 이렇게 찍어놓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정말 선생님들께서 너무 중요한 일들을 진짜 잘 감당해 주셔서 저의 전화를 별로 받지 않고 너무 잘해주셔서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죠? 다 그냥 막 뭐 컨설리데이션 있어 보이고 뭐 어디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혈관 같은 건지 브론커스인지 뭔가 이렇게 두꺼워 보이고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얘네 셋 다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왜 이런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얘네들의 감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일단은 먼저 우리 심플 체스트 라디오그램을 검사실에서 주신 질문부터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스트 여기 제가 서 있으면 저쪽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퓨전 할 때 이제 누워 있는 환자들 중에 이제 일으켜 세워서 이제 흉수가 저류된 양을 볼 수 있는 게 보기 위해서 사실 찍는 경우가 또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전에 환자를 앉히든 세우든 세우는 거랑 그다음에 좀 시간을 충분히 두고 세워놨다가 찍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질문하신 분 계실까요? 이 질문은? 뭐 안 계시더라도 혹시 그러면 사실 여기 노하우가 많으신 선생님들은 사실 답을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더 바람직하긴 해요. 롱텀이도 바람직하고. 네, 맞습니다. 롱텀이 바람직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답을 스스로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게 실제로 같은 양의 지금 흉수인데 누워서 촬영할 때랑 이제 앉혀서 촬영할 때 이렇게 달라진다는 건 선생님들이 너무 잘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말리그넌트 플루랄 이퓨전 같은 경우에 되게 띡하거든요. 또는 농용 같은 거. 그런 친구들이 로큘레이션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내 여기 깔아앉아 있다가 바로 그냥 세웠을 때는 이 뒤에 그냥 깔려 있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얘네들이 이걸 저희가 로큘레이션 되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야겠고 그리고 또 이 양이 이전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는 양이 늘면 누워 있으면 우리가 높이 차이가 결국에는 이 얼마나 하얗게 보이는가가 높이 차이로 나타나거든요. 누워 있을 때는 흉수가 이렇게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양이 증가한 덴시티 차이로 우리가 이 흉수의 양을 비교하는 거랑 환자를 이렇게 앉히거나 세워놨을 때 이거는 덴시티를 보는 게 아니죠. 높이가 그냥 좁은 원통형의 그릇에 여기 이렇게 넓은 이 상황은 지금 넓은 대접 같은 상황인 거고 여기는 이제 그 넓게 깔려있던 물을 좁은 원통형에 부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이 물 높이 차이만 바로 조금만 변해도 이게 물 높이 차이가 생겨서 흉수가 늘었구나 줄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말리그넌트 플루랄 이퓨전이나 엠파이어마 같은 경우에는 삑해가지고 이 환자 이렇게 세워봤자 뒤에 깔려 있어요. 그때 바로 찍으면.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면 정말 아이디어란데 선생님들 너무 바쁘신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텍스트 와이즈로 하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충분히 두고 20분 정도면 아주 충분할 것 같고요. 선생님들께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해주시면 그 환자의 예후나 경과를 평가를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플루랄 이퓨전을 이렇게 이렉트 포지션이랑 이렇게 AP 포지션에서 주로 수파인 포지션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을 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넓은 대접에서 좁은 원통으로 갔을 때 같은 흉수의 양의 차이나 그 양을 평가를 할 때 이쪽이 더 센시티브하게 PA 촬영이 센시티브하게 반영을 하겠는데 그런데 정말 제일 센시티브한 것은 우리 데크비투스 검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데크비투스는 아예 이쪽에서 이 뒤쪽에 숨어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서 있으면 이 등 뒤에로 숨어 있는 이 플루랄 스페이스가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뒤쪽에 한 500ml의 공간은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PA에서 그렇게 소량의 디퓨저는 아무리 얘가 대접에서 원통으로 갔어도 이 뒤쪽, 이 아래쪽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깔려 있는 친구들을 보려고 우리가 사실 데쿠비투스를 찍거든요. 이제 데쿠비투스를 찍는데 이제 데쿠비투스 뷰에서는 여기에서는 한 500ml 이상인 경우에 잘 보이고 이렇게 데쿠비투스 뷰로 찍게 되면 50ml, 그러니까 굉장히 소량의 이퓨전이 특히 로큘레이션이 안 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아주 디텍션하기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선생님들이 그 500ml 이하의 이퓨전을 팔로우업하기 위해서는 또 데쿠비투스 뷰를 촬영을 하고 또는 이제 로큘레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내지는 좀 삑한지 아닌지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저 진짜 이 질문 보고 감동했는데 AI 판독을 이제 했을 때 엑스레이 오버 익스포저와 언더 익스포저 됐을 때 이 AI 판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짜 아주 큰 영향이 있고 사실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실제로 뭐 한 환자 가지고 뭐 오버 익스포저 해놓은 그 사진, 언더 익스포저 해놓은 사진 찍어놔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꼭 우리 이퓨전 AP랑 PA 비교해 놓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AP로 찍은 막 포터블로 찍으면 전부 다 뭐 오버 익스포저 된 것처럼 되게 희뿌옇게 나오게 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환자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찍어주신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레이어에 이렇게 결과가 여기 이제 뭐 눈펠토니움이 있는 것 같다. 뭐 여기 아틀레타시스가 있는 것 같다. 이 사진은 벌써 PA 사진이죠. 이렇게 선생님들이 스케퓰라 잘 제껴서 이렇게 찍어주신 좋은 사진이고 이제 같은 환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제 AP로 지금 스케퓰라 안 제껴져 있고 AP로 지금 여기 보면 PA에서는 이렇게 클래비클도 잘 낮춰져 있기 때문에 에이펙스를 잘 볼 수 있게 선생님들이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AP 사진에서는 그러지 못해서 이게 에이펙스를 가리는 뷰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심장이 많은 폐하를 가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포터블 세팅상 전반적으로 이 폐하의 오파시티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해서 마치 언더 익스포저 된 것처럼 되는 상태가 되는데요. 이럴 때는 사실 사람도 헷갈려요. 사람도 구별할 수 없죠. 사실은 이게 여기에 사실 뉴모니아가 있어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게 인스피레이션 흡기를 충분히 안 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진짜 여기에 컨솔리데이션이나 환자한테 병변이 있는 건지 이걸 감별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파시티들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보면 이 루닛 결과도 보시면 사람이 본 결과로 얘도 사실은 트레이닝을 해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적으로 이 환자는 여기에 있는 아틀렉타시스 같은 거가 오히려 이 위쪽에 있는 아틀렉타시스는 오히려 감별을 못하고 이 뒤에 있는 미디아스타이널 파렌키말 밴드를 감별을 해냈고 이 퓨저는 아까 보셨다시피 이 환자도 거의 누워있거나 AP 상태로 찍은 거여서 뒤에 깔려있는 이 퓨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자는 이제 PA 상태에서 이렇게 이 퓨전을 확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CP 앵글이 블런팅이 되어 있는 걸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의 덴시티들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것을 이 루닛 기계에서는 이게 좀 비정상인 것 같다라고 이 친구가 지금 21%의 비정상일 가능성을 확보했거든요. 이 비정상일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얘가 정확하게 진단을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뭐 이렇게 21%는 우리가 보통 15%까지 얘가 abnormality를 주면 15% 이하면 아 이거는 이상 소견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얘는 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병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되게 애매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너무 까맣게 오버 익스포저 되면 당연히 원래 있어야 하는 병변도 가려져서 얘의 진단율이 떨어지고요. 네, 언더 익스포저 돼가지고 여기가 다 새하얗게 쪄버리면 다 병변으로 얘가 인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이 환자 증례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딥러닝 시스템으로 판독 시스템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무엇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병원마다 또 세팅 다르고 기계마다 세팅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다 그런 세팅이 일관적으로 유지된 병원에서 트레이닝이 된 시스템이 사실 막상 보면 다른 병원에서 적용이 안 될 때가 초기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수많은 병원들을 거의 표준화라기보다는 수많은 병원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고르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통계학적인 아주 강한 많은 트레이닝 데이터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이제는 그런 진단 정확도가 많이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좋은 질문을 주셨고 이제 그거랑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또 볼 게 환자가 이렇게 사실은 이 환자가 같은 환자거든요. 그런데 이 여기 보면 꼭 여기에 컨솔리데이션 뉴모니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둘 다 지금 PA로 잘 찍어놨고 그런데 이 환자가 그냥 숨만 좀 덜 쉬면 이게 충분하지 않은 흡기인 경우에는 병변으로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쓸데없는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거나 환자가 사실은 뉴모니아 그러니까 상기도 감염이어서 그냥 저스트 감기인데 그냥 커먼콜드인데 이제 막 이런 병변이 보이면 왠지 검사해야 할 것 같죠.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환자분 숨 잘 들이마셔 주시고 자세 잘 해주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아마 답을 알고 계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프로토콜에 이게 꼭 30분에 해라, 4시간에 해라 그런 막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팔로우업을 해라 하는 건데 혹시 답을 알고 계신 분? 이렇게 PCD 같은 거 넣고 나서 빼고 났을 때 이렇게 직후랑 3시간 후랑 왜 체스트 PA 검사를 하는 걸까요? 생각나는 것이 PCD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PCD를 뺄 때가 됐어요. 그러면 PCD를 뺄 때가 됐다는 얘기는 평소에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거의 없겠죠. 그러면 PCD가 폐랑 다 있겠죠. 그럼 얘를 잡아 뽑게 되면 블리딩도 생길 수 있고 또 충분하게 들어가는 그렇죠. 뉴모소락스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렁이 그래서 뉴모소락스가 생겨서 렁이 안 늘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30분 후는 직후에 생긴 뉴모소락스 그리고 3시간 후는 이게 점차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안 생겼더라도 딜레이로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꼭 풍선 지금 우리 폐는 풍선이잖아요. 이 풍선에 구멍이 생겼는데 흉 벽에 잘 닿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막힌 줄 알았는데 환자 막 움직이고 막 활동하다가 보면 이제 그 풍선 구멍 뚫렸던 부분이 딱 떨어지면서 그 부분으로 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튜브 제거하고 PCD를 제거하고 나서 이런 뉴모소락스가 생기지 않는지를 잘 봐주기 위해서 내지는 또 이렇게 진짜 블리딩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인퓨전을 양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튜브 제거 후에 체스트 PA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저희 공골교육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전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대부분 이 선생님 내신 프리오피라고 달려 있어서 막 이제 온다거나 그렇지 않거나 인피지먼트 시리즈 중에 항상 집어넣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당연히 검사를 한다고 생각했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가요? 왜 조현철 선생님은 숄더 인피지먼트 시리즈에서 그 체스트 PA를 찍을까요? 어깨 아프다는 사람한테. 런 길이 때문에 아플 수도 있어서. 그렇죠. 우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제 사실은 알고 보면 환자들이 이게 어깨가 아픈 줄 아는데 우리 판코스 튜머라고 이렇게 렁 에이펙스에 생기는 튜머가 이쪽을 자극할 수도 있고 뭐 그쪽에 이제 뭐 드물기나 좀 플루라이티스나 이런 게 생기면 사실 굉장히 비슷한 증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환자 보시면 지금 클래비클이 원래 이제 낮춰서 잘 찍은 거라고 찍었을 텐데 지금 아무튼 좀 겹쳐서 보이는데 확실히 병변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왼쪽 위쪽에 이렇게 뼈들이랑 겹쳐 있으면 특히 여기는 디제너레이티브 체인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고 사실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여기 병변이 없었다 그러면 여기도 이상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되게 흔하게 칼스피케이션, 오스피케이션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서 참 착각하기 쉽고 그래서 어쨌든 네, 어깨 외에 흉곽 다른 디지즈로 인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조현철 교수님께서는 같이 찍으신다고 합니다. 아주 또 좋은 질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산부 차폐 할 때 저는 이게 정말 이건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합의의 문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사실은 임산부가 왜 체스트 PA를 찍을까요? 체스트 PA를 찍는 이유가 보통 뭘까요? 프리오피 맞아요. 프리오피 그리고 프리오피가 당연히 1번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산모의 질환이 있어요. 답이 여기 있어요. 네, 이게 옆에 써 있어요. 보통 임상 정보에 꼭 OBGY 그 창과 OB 거에 보시면 프리클램시아라고 꼭 써놓는 환자들이 있어요. 사실 프리오피는 CP 앵글 별로 포함 안 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런 컨디션이 괜찮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이 프리클램시아는 산모한테도 그렇고 아기한테 굉장한 응급입니다. 이제 그 환자는 정말 응급으로 이 환아를 아기를 바로 인큐베이터에 꺼내놔야 할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하는 그 진단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산모가 하이퍼텐전이 생겼어. 특히 그러니까 임신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또 사실 산모들 어려가지고요. 다 고혈압 있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20주 이후에 고혈압을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이면 하나 이상 보이면 프리클램시아라서 이원 아기를 정말 빨리 딜리버리 해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게 pulmonary edema 또는 pulmonary effusion 있는 걸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모가 예민하다는 것은 산모가 아기의 건강도 굉장히 예민한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우리 산모분은 지금 검사를 전자간증, 한글로는 전자간증. 교수님께서 전자간증이라고 언급을 하셔서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산모분께서 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는 흉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높여서 처음에 저희가 아기 건강을 위해서 너무 높여서 찍었는데 이게 전자간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낮춰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하고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네, 환자가 거부하면 써놓으시면 돼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 다른 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진광남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했고 우리 프랙티컬리 우리는 합의가 이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산모가 굉장히 아이의 라디오 센시티비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면 막 굳이 막 내려서 한 번 더 찍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환자의 임상 정보에 프리클렌시아가 있으면 한 상부분을 한번 설득을 해보시고 그래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안 하시면 되고 아마 아기 건강을 위해서 이거는 이 전 자간증이 진단이 되면 아이를 빨리 분만을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사를 위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선생님 권고를 하셔도 아주 환자한테나 담당하신 선생님한테나 많은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클렌시아만 기억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질문들이 이제 사실 이게 너무 흔하게 제가 자주 전화를 하게 자주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전화를 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거 원래 이게 정상으로 찍혔다면 이걸 진단을 뭐라고 해야죠? 네 맞아요. 아니 다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네, 사이투스 인버서스예요. 네, 지금 모든 심장의 축이랑 그다음에 간 보이시죠 여기? 네, 바울가스들 막 여기 있고 간이랑 다 이쪽에 있고 지금 에올타도 이쪽으로 에올타 아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이니셜이면 이 사이투스 인버서스 하고 넘어가죠. 이제 그 전에 지금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왜 그러냐면 저는 우리 병원은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도 신뢰를 하는데 근데 요즘 하이패스로 하잖아요. 신분증 검사 안 하지 않나요? 하이패스로 하면 요즘 신분증 검사해가지고 딴 사람인 경우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네, 선생님들께서 이 마킹을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환자의 디저너티브 체인지 정도나 골격의 모양이나 이제 심장의 모양은 약간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이아프람이나 골격의 모양들을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바꿔서 반대로 붙여주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도움을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인데 혹시 여기 이상소견이 보이시나요? 일부러 이상소견이 있는 데를 좀 확대해서 보여놨어요. 조금 불을 더 꺼볼까요? 쉽게 해봐. 보이세요? 아까 병변 있던 데랑 되게 비슷한데 뭐 있는 것 같긴 하죠. 아무튼 확대해놓은데 뭐가 있긴 하죠. 뭘 것 같으세요? 정답입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아니 근데 진짜 인식하지 못하면 이게 병변 같아요. 네, TV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주 잘 해주시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런 오해가 없이 잘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머리를 잘 올리고 이렇게 찍을 수 있게 쪽집게를 놓고 머리 지게도 놔주시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해요. 이 환자 지금 사실 이게 더 비정상 같아 보이지만 지금 얘가 비정상이거든요. 얘 뭐 이상하지 않나요? 옷에 튜브. 맞아요. 그치, 옷에 큐빅이 잔뜩 달려서 꼭 무슨 여기 막 그 유모코니오시스에 있는 칼시피케이션 같이 막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환자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이제 환자들은 우리 믿고 해야지 환자 다 옷 벗겨서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건 진짜 좀 난이도가 있어. 이거 좀 경험해봐야죠. 이런 식으로 난이도 있는 옷들도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주신 이제 같은 날 이 환자를 이상해서 다시 찍었더니 없었던 결과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foreign body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에서 이런 부분을 챙겨야겠다 하고 기억해 놓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지금 시계가 33분이요. 자 이제 좀 빠르게 하겠는데 네 이제 아주 난이도가 높은데 이제 거의 다 같은 맥락의 질문들입니다. 지금 이제 조직 검사 대상이 된 거랑 불가능한 거, 인디케이션이랑 컨트라 인디케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스타컷이라고 이렇게 총 쏘듯이 건바이옵시 한다 그러거든요. 탕 하고 이 부분이 원래 숨어 있다가 여기 이게 가이드 디들이에요. 요만큼 숨어 있다가 여기 탁 나와서 여기 조직만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은 가이드 니들 얘가 설명을 좀 잘 부족하게 원래 이제 가이드 니들을 처음에 제가 이걸 집어넣었거든요. 메스 입구까지. 그리고 나서 총을 쏘면 얘가 통 튀어나왔다 확 들어가요. 확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얘가 이제 나와서 얘가 탕 튀어나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얘 이렇게 돼야겠죠. 얘가 먼저 나와서 조직 잡고 이제 나머지 얘가 탕 튀어나와서 거길 툭 잘라내요. 그러면 요 안에 만약에 이 검사해야 하는 대상 안에 혈관이나 브론커스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과 브론커스는 심지어 같이 다녀요. 고속도로 뚫리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근데 혈관에는 피가 들어있지만 에어웨이에는 에어가 들어있죠. 얘네들이 통하면 저랑 같이 2번이나 겪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 이 안에 브론커스랑 혈관들이 잘 발달해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브론커스는 이 메스가 있으면 주변에 막 무커스 플러깅대가 있어가지고 꼭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브론커스 따라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브론커스랑 혈관이 살아 있으면 검사하면 안 돼요. 검사하면 바로 에어 엠볼리즘이 와서 막 심장에 막 공기 이따만큼 들어가요. 환자가 계속 숨 참으세요 해놔도 중간중간 계속 숨 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막 공기 막 엄청 펌핑돼서 들어가서 이게 뇌로 날아갑니다. 심장으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환자분이 갑자기 의식 잃고 인팍션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당황하지 않고 이제 환자분이 갑자기 진짜 헤미파레지아가 오거나 헤미플레지아가 오거나 막 말씀 못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바로 트렌델렌버그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공기는. 그래서 바로 환자를 머리를 낮추고,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바이옵시 하고 나서는 되게 안 베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환자가 너무 불편하고 힘 딱딱한 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게다가 막 이거 괴놓으면 머리 쪽이 더 아래로 가 있으면 여기 막 아파서 안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크고 안전하게 시술이 됐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웬만하면 베개는 이제 안 주는 걸로 바꿨습니다. 2번 생기면. 그래서 특히 제가 베개 베지 마세요라고 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개 베도 대부분 상관없어서 그냥 환자분이 이거 잘 누르고 잘 회복하라는 뜻에서 이제 베개 베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 환자는 베개 빼주세요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가 탁 쐈을 때 혈관과 브론커스가 같이 뜯어져 나가면 에어 엠볼리즘이 생겨서 환자가 인팍션이 생기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대혈관들을 틀어막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 방울이 한도 4분만 막아도 뇌사가 오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고 사실은 그냥 되게 단순한 시술 같지만 많은 부분을 하고. 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린 건 스타컷이라고 이 건배 바이옵시였고요. 이제 웨스트컷으로 하는 친구는 이 웨스트컷은 그냥 딱 니들의 여기 중간에 아까 이 친구는 이 안에 조직을 집어 넣어서 잘라내려고 하는 거인 반면에 이거는 이제 물 조금 더 액체 네크로시스가 있다거나 조직이 흐물흐물하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 혈관이랑 에어웨이들이 좀 발달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뭐 패소젠이나 뭐라도 좀 세포라도 조금 긁어내줬으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떼기엔 너무 위험해서. 그럼 이제 얘를 살살살살 긁으면 여기로 이제 셀이 더 많이 떨어져 나오겠지. 이것만 있는 것보다. 그래서 이 웨스트컷은 이 날 안에 또 이렇게 디귿자로 홈이 파여져 있는 게 특징이고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렇게 에어 엠보리즘이나 혈관 손상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지만 꼭 우리가 검사가 필요해서 세포나 체액을 얻어야 해서 시행을 할 때 우리가 이 웨스트컷으로 아스피레이션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은 스타컷은 바이옵시라는 거고 사실 이거는 아스피레이션을 하는 목적의 니들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막 우리 니들 되게 여러 가지 시술에 쓰는 니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여러 가지 다른 아까 봤던 엑스레이 이제 이렇게 어퍼 렁에 이렇게 이레귤러한 메스 있으면 이게 TB일지 렁 캔서일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바이옵시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렁 윈도에서는 이게 이 안에 혈관이나 에어웨이 상태를 별로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벌써 여기 에어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걸 항상 저희는 윈도우 세팅을 미디어 스탠드 세팅으로 확인을 해서 주로 이렇게 어펄렁 쪽에 페리페랄 쪽은 잘 환자가 호흡을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잘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에어웨이 같은 거 피해서 하려고 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주로 에이펙스 리전들은 큰 혈관만 없으면 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환자는 TB로 진단이 됐습니다. 아까 되게 렁캔서 같이 생겼는데 TB였어요. TB. 그리고 이렇게 작은 결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로얼렁 쪽에 이거 보세요. 사실은 이건 엑스레이 퀴즈 문제인데 이 엑스레이에서는 이 심장 뒤에 있는 이 친구여서 진짜 놓치기 쉬운 병변이 알고 보면 이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혈관들이 보이죠. 그럼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바이옵시 왜 그런 혈관이 따닥따닥따닥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또 특히 이 아래쪽은 너무 많이 움직여요. 환자들 협조가 아니고 사실은 저도 숨을 쉴 때마다 이 위치가 달라질 텐데 이 작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할 때 그럴 때 아스피레이션. 그때는 아니요. 자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 사실 이 여기에서 메스는 이 센트럴 리전. 여기는 다 이제 렁이 이 레프트 어퍼로 프록시말 포션의 메스에 의해서 아틀란타시스가 와 있어서 이 뒤에는 사실 렁 파레키마가 다 짜부돼 있어가지고 전부 다 혈관, 전부 다 에어웨이, 에어 스페이스 없는. 그래서 이렇게 센트럴 리전 또는 이렇게 디스탈 아틀렉타시스 있는 부분 저희가 이쪽을 통과하고 들어가면 이게 다 이제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것이기 때문에 센트럴 리전들은 결국엔 이 중간에 있는 혈관을 어떤 걸 뭘 건드릴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페리페럴에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있으면 좀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혈관이나 메인 브론키알 스트럭처가 안 보이는 메스 리전 또는 이제 안티리어 미디어스타이넘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플루랄 리전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 이거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진짜 이 RFCA CT를 왜 하는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매핑을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CT를 찍어주는 거거든요. CT를 찍어주는데 사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그냥 지형만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건물이 어디 있고 뭐
어디에 강이 흐르고 어디가 막 도로가 막혀 있고 뭐 도로가 있고 뭐 이런 거를 시티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심장을 그려주는 것만 심장을 도화지에 그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 시티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직접 이 양쪽 정맥을 통해서 들어가서 심장에 뭐 SA 노드 그다음에 사이노 에이트리얼 노드, AV 노드, 뭐 RLA 뭐 이런 부분들에 이렇게 도자를 다 막 계속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전기 신호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잘못된 지금 이쪽 부분들을 지져야 한다. 왜 지지냐? 여기에 잘못된 잘 흥분하는 원래는 흥분하지 않아야 하는 잘 흥분하는 전도 세포들이 발달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져야지 그 부분으로 잘못된 자꾸 반복되는 우리가 atrial flutter나 atrial fibrillation을 유발하는 그런 세포들을 지져서 흥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파이브로시스로 만들어.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여러 도자들을 계속 EPS라고 해서 electrophysiology 스터디를 해서 이제 이런 위치들을 저희가 잘 지도를 그려놓으면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그 전기 신호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루트가 어느 쪽으로 돼 있다 그런 게 이제 CAD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3D로 우리가 그려놓은 그 지도에다가 점점 찍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건물이 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우리가 CT를 찍을 때에는 우리가 지도를 그려주는 역할 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판독에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지면요 여기가 열이 가해져 있기 때문에 트롬보스 같은 게 거기 있으면 이제 거기 있으면 이게 날아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도자를 엄청 여러 개를 넣고 막 계속 막 쑤시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트롬보스가 심장 내에 있으면 정말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T를 그래서 한 2분, 3분 딜레이를 찍죠. 특별히 RFCA CT는. 그리고 또 션트가 있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자들을 당연히 막 믿고 구멍 없겠지 하고 이렇게 다 집어넣는데 막 알고 보면 막 ASD 통에 들어가 있고 막 엉뚱한 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지도 완전 엉뚱하게 그려져 있겠죠. 그래서 ASD나 VSD 같은 션트 같은 게 있진 않은지를 저희가 CT로 꼭 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펄머너리 베인 입구들까지 다 지지거든요. 그래서 이 펄머너리 베인 입구가 엉뚱하게 다른 데 펄머너리 베인들이 막 자기 혼자 어떻게 막 다른 데로 LA로 기어 들어가는 애가 있어요. 막 그런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SVC도 어디로 드레인이 되는지 그리고 콜로나리 사이너스가 또 원래 어디로 드레인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찍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결국에는 LA가 가장 확장되어 있는 스캔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라디오 익스포저를 고려를 해서 가능한 시스톨릭 페이지에서 찍은 영상만을 베이스로 주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스롬보스를 봐주기 위해서 우리가 딜레이 페이지를 항상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CT, 하트 CT가 종류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칼슘 슈퍼 CT는 뭐 칼슘 재는 거니까 되게 단순한데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게 하트레이트가 낮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이스톨릭 페이즈에서 가장 심장이 안정적으로 잠깐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이 그리고 벡터에서 보면 방향이 바뀔 때 속도가 빵이 되죠. 이렇게 갔다가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 갈 때 여기에서 속도가 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 이 사이를 다이아스테시스 미다이스톨릭 페이즈라고 해서 여기가 한 70% RR 인터벌 중에 70% 이쪽을 주로 타겟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되게 막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이런 분들은 주로 엔드 시스톨릭 페이즈. 이 엔드 시스톨릭은 이렇게 얘가 수축했다가 다시 늘어나는 이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라서 이제 환자의 심박동이 빠르다 아니면 아까처럼 부정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이제 엔시스톨릭 페이즈를 타겟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야 돼서 항상 막 어디 페이즈를 이렇게 정해주세요. 이렇게 찍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건 막 CT 돌아가는 영상인데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에 지멘스 거가 이렇게 듀얼 소스 CT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CT는 이게 소스 하나의 레이 소스 이제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반바퀴를 돌면 한 장이 찍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멘스가 오면 이렇게 4분의 1바퀴만 돌아도 심장 한 컷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찍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그게 아마 병원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진짜 리턴 하시는 분들 진짜 애쓰시고 계시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막 추가적으로 자꾸 뭐 요구하는 것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기계가 한계가 되게 많아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뭐 페이지를 어떻게 찍는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잘 이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이 질문이었어요. 아니다. 뒤에 있겠다. 이제 보면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우리가 주로는 심장 CT는 굉장히 얼리 페이즈에 찍거든요. 그래서 조영제가 피랑 좀 잘 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2분, 3분이 지나면 이게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이 줄어들면서 여기 충분히 조영제가 퍼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알고 보면 실제 스롬보스가 아니고 이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이었다. 블러드가 그쪽이 좀 고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서 항상 이렇게 필링 디펙트가 있으면 사실 제가 삼성병원에 있었을 때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여기에 필링 디펙트가 있으면 이게 날아가면 스트로크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 1분 지나서 또 찍을 수 있게끔 프로토콜이 있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도 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는 그 질문인데 네. 그런 환자들 왔을 때 꼭 게이팅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딜레이를 만약에 찍게 되면 딜레이로 찍게 되면 만약 근데 여기가 게이팅을 안 하면 여기가 흔들리면 또 새카맣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게이팅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피 차이가 거의 한 7, 8배가 차이가 나서 추가로 스캔하는 게 참 부담되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어차피 심장을 찍으러 온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심장 CT를 찍을 때 우리가 심장 CT는 주로 얼리 페이즈에서만 찍잖아요. 근데 이제 심장 CT를 찍었을 때 이 사람은 심장에 있는 문제를 확인을 하러 오기 때문에 사실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여기 스롬보스 있는 거면 이 환자일 때는 정말 큰 예후의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 뭐 레이 조금 몇 번 더 맞는 거 가지고는 그런 거에 아주 낮은 확률의 무슨 말리그넌시 포텐셜보다는 이 환자는 스트로크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을 사실 강조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사실 이게 이 뒤에 있어서 얘기는 할 건데요. 어쨌든 지금 이제 그거 말고도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브레스트 캔서, 사이로이드 캔서는 왜 프리 검사를 안 하고 있는지를 이게 브레스트랑 사이로이드는 굉장히 라디오 센시티브한 장기여서 사실 필요한 검사가 종종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다른 목적으로 그냥 메타가 있는지 여부를 보는 거여서 그래서 프리를 잘 안 찍고 있고요. 그다음에 케모 팔로우한 환자가 엑셀러리를 커버하지 않아도 되나요? 저 이게 안 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요? 체스트 CT를 할 때 네. 보통
체스트 CT, 뭐 브레스트 CT는 악실라를 완전히 풀 커버를 하거든요. 그쵸. 네, 근데 보통 저희 그냥 루틴 체스트 뭐 림포마 환자들 만약 루틴 체스트를 찍는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그냥 FOB 줄여서 예. 여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네네네네. 맞아요. 사실은 이게 브레스트 캔서에서 FOV를 넓히는 이유는 사실 브레스트 여기 흉곽 때문에 넓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브레스트를 충분히 나오게. 여기는 사실 여기 이 엑실러리 리전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여기 보면 상황 골두 직경의 50% 이상을 포함한다는 이게 이제 우리 임상 영상 평가표예요. 최소한 이걸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포함을 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막 있어요. 이런 걸 포함을 하면 그래서 선생님들께 제가 이렇게 이걸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요. 이 양측 상황,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양측 상황 골두 직경의 50% 이상을 포함을 하면 이 엑셀러리 리전은 포함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외적인 상황이 그래서 엑셀러리 리전은 사실 포함이 되면 좋고 사실은 우리가 어차피 레이는 이게 한번 아까 돌아갈 때 그냥 다 지나가는 길이라서 엑셀러리 리전까지 이렇게 포함을 해서 FOV를 넓혀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봐야 하는 렁 포션이 되게 줄어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냥 우리가 표준적으로 요청하는 그 범위에서 찍었을 때 큰 문제가 보통은 없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좀 많이 벗어난다고 하면 추가로 한 시리즈 정도 브레스트 캔서처럼 추가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은 진짜 잘 언급해 주실게요. 그리고 이제 프리스캔에서 CPA를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사실 우리가 프리스캔에서 보는 거는 보통 막 우리가 에올틱 다이섹션, 헤마토마, 인트라뮤럴 헤마토마 같이 막 어큐트 리전이나 아니면 사실 아래쪽에서는 그 프리 컨트라스트 스캔이 막 필요한 병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진강남 선생님께서는 이게 진강남 선생님께서 세팅을 하신 거라서 이제 이 아래쪽까지 굳이 환자들 너무 많이 레디에이션을 쬐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네, 이제 루틴리 다른 병원들은 많이 아마 다 똑같은 영역을 많이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크게 큰 필요성은 없기는 합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거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강선 선생님께서 메레에다 빨리 얘기해 주셨던 케이스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의 정말 이렇게 에이올타의 다이섹션이 보이면 네 저희한테 연락을 먼저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 바로 그렇게 외래로 연락을 해주셔서 아주 환자에 크게 도움이 됐던 케이스고요.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았던 이것도 강선 선생님한테 너무 느리게 많이 보이시나요? 이 매시브 펄머너리 트롬보 엠볼리즘은 이제 보통 펄머너리 양측 펄머너리 메인 펄머너리 아터리랑 그다음에 RV가 막 딜라테이션 될 정도로의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펄머너리 그런 경우에는 환자가 진짜 페일리어가 올 수 있어요. 하트 페일리어가 올 수 있고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걸 빨리 발견해 주시고 저희가 빨리 연락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APCT에서 지금 보면 이쪽은 머슬이 엄청 잘 발달했는데 여기가 거의 머슬이 없어요. 이게 이 환자 보니까 이 환자 이게 정말 드문 케이스인데 이렇게 여기는 다 글루티알 머슬들이거든요. 엉덩이 쪽에는 글루티알 머슬들이 없든지 패티 체인지가 돼 있든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캡스 리프트도 거의 없고 근데 이 환자가 뭐 아래쪽에 뭔가 앰퓨테이션 히스토리나 뭐 이런 게 전혀 있어서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고 이 환자는 아마 컨제니탈하게 이 부분이 발달을 안 한 에이제네시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잘 찾아서 보여주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스럼버스인지 아닌지 이게 마침 ABCD 다이나믹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RGF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유원자가 그때 같이 찍은 딜레이에서는 이게 없어졌죠. 아까랑 되게 똑같은 현상이었어요. 사실 진짜 이거 잘 발견하신 거고 이게 보였으면 만약에 이게 ABCT 그냥 사실 근데 포털 페이지만 가도 안 보입니다. 이런 거. RGF 페이지 쪽 일찍 찍는 경우에 주로 많이 보이고요. 90초 이상 지나면 사실 잘 섞여요. 대부분 트롬보스 아니면. 그래서 아마 이렇게 RTL 페이지에서 보였던 게 딜레이 페이지에서 해소가 됐느냐 안 되느냐가 아주 이게 트롬보스냐 아니냐를 감별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고 이건 다행히 블러드 스태그네이션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환자는 그냥 하트 CT 찍었는데 이렇게 얼리 페이즈만 있어서 이건 트롬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딜레이를 찍을지 말지를 선생님들이랑 다음에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령 CT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56이요. 56분이요? 조금 더 해주셔도. 네. 그래서 이렇게 령 CT에서는 금방 보시면 이제 아까 봤던 그 CT예요. 이렇게 령 커넬에서 봤을 때 이런 병변들이 잘 구별이 되지. 소프트 커넬 내지는 미디어 세너 세팅 또는 복부 세팅으로 보면 이 병변들이 진짜 희끄무레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둘 중에 하나가 리컨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대신 이제 소프트 커넬에서는 이렇게 령 커넬에서는 이 메디어 세너 리전들이 정말 폴스하게 보여서 이걸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령 리전들은 이거는 뉴모니아고 이건 펄모널 이디마고 이거는 림판자이트 메타스테시스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별하려면 얘네들이 아마 이게 소프트 커넬로 찍혀 있으면 이거는 감별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굳이 같은 스캔인데도 이 커넬을 따로 써야 하는 이유가 따로 올려주셔야 하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감별에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푸바오랑 다른 애들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요. 이제 보면 MRI에서 한 5개 정도 질문 주셨는데 MRI는 사실 선생님들 MRI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셔서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물어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내 영상에서 월 모션을 평가하는 게 어떤 기준이냐? 마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아이들이 누가 후이바오고 누가 루이바오인지 구별해달라는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제 이건 너무 잘 된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게 심장이 여기 월이 제일 심장이 제일 커졌을 때 제일 다이아스톨릭 페이즈에서 심장이 커졌을 때랑 가장 수축되어 있을 때 가장 수축되어 있을 때의 월의 두께를 측정을 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사실 저 경험적으로는 그렇게 맨날 막 밀리미터를 재진 않아요. 그런데 가장 늘어났을 때보다 가장 수축해 있을 때 그 월의 두께가 1.4배 이상 두꺼워져 있어야 이걸 노르모키네시아라고 해서 정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1.1에서 1.3 사이, 1.3배 사이가 제일 늘어났을 때에 비해서 제일 수축했을 때 월 두께가 1에서 1.3배 정도밖에 안 뛴다? 그럼 하이포키네시아, 약간 떨어져 있다고 월 모션을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여기는 보면 거의 두께가 변화가 없죠. 1.1배 이하, 이건 에이키네시아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월 모션을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막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스키네시아, 그리고 아예 애뉴리즈말 체인지 있어서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늘어나 있다.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젝션 프랙션은 도플러랑 비슷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도플러 검사는 좀 여러 방면으로 여러 방법으로 좀 밸리데이션을,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측정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밸리데이션을 충분히 좀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팔로우업된 데이터들이 있고. 그런데 진짜 이젝션 프랙션 MRI에서 우리가 잘못 기준을 잡게 되면 정말 수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도플러 수치보다 우리가 조금 더 크게 재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 조금 더 크게 재진다는 거는 한 5% 정도? 총 이젝션 프랙션의 5% 정도는 도플러보다 높게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파뷸러리 머슬이랑 콜드 텐디네이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죠. 얘네들 이거 다 빼고 재려면 너무 골치 아프시잖아요.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에서는 도플러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가만히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MRI보다는 좀 되게 러프하게 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MRI는 우리가 막 마음 놓고 재자고 하다 보면 막 엄청 스트릭트하게 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플러는 일관성 있게 좀 러프하게 재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항상 있어서 이제 그쪽에 주로 맞춰서 재시면 되고 너무 도플러 값이랑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도플러 값보다 약간 큰 정도는 5% 정도 큰 정도는 크게 그냥 우리가 측정 오차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너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렇게 어디를 과장해서 내지는 우리 한 슬랩만 느려도 막 몇십 미리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측정을 하시면 되고요. 정상인 경우에는 자동 매저가 아주 좋습니다. 쓰셔도 돼요. 근데 최근 소프트웨어로 측정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거 반영하셔도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도플러랑 비슷하게 되면 그거 쓰시고요. 그리고 막 너무 컨투어 이상하게 되지 않았는지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근데 요즘 아주 기능 좋아요. 근데 막 모양 이상하면 대번에 얘네들 엉터리인 걸 다 아시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측정해 놓은 걸 보시면 선생님들도 노하우가 오히려 터득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한테 피드백 가겠죠. 만약 이상하면.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퍼퓨전과 스트레스가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이 스트레스 우리가 아까 스트레스 검사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스트레스 검사에는 이 아데노신을 사용을 해서 이게 누군가 의사가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순환기내과랑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순환기내과가 원하면 이제 그쪽에서 열심히 그 시스템을 하려고 할 테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도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업무적인 차원이나 아니면 순환기내과의 니드가 좀 부족해서 그래서 시행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퍼퓨전 스터디 하면 좋은데 그냥 저희 안 그래도 지금도 시퀀스 너무 많은데 제일 긴 검사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제 퍼퓨전을 레스트만 하는 거는 그닥 의미가 없거든요. 스트레스를 같이 해줘야 여기 보시면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레스트 퍼퓨전일 때는 다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일부만 이렇게 새까맣게 이 안쪽만 미드레이어스 여기에는 이제 스트레스 마이오카르디얼 이스케미아 인팍션 아니고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에 인팍션은 여기가 다 퍼퓨전이 죽거든요. 피가 안 통하는 거죠. 그 심근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엔도마이오카르디얼 서브엔도마이오카르디얼 레이어에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장이 많이 뛰어야 할 때 그럴 때 이 부분이 이스케미아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혈류가 부족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검사가 이 스트레스 퍼퓨전 MRI. 네 선생님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뭐 아밀로이도시스 뭐 다른 것들 이렇게 좀 보여드릴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네 오늘 정말 너무 경청해 주시고 너무 다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굳이 이런 걸 했어야 하나 싶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얘 정답이에요. 얘가 아이버고 얘는 로바오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늦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김준규 선생님 상반기 마지막 알차는 마칠 거고요. 오늘 또 공지했는데 프레마이가 있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빠르게 회의해. 괜찮은 좀 먼저 갈게요. 검증도 가지고 업무에도 보여주고 아니요, 못 계시는 분. 내려갈게요.